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첫 번째는 extension, 두 번째는 copy with, 세 번째는 cascade, 네 번째는 spread. 첫 번째 extension은 ex가 바깥이라는 뜻이고요. tend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그런 뜻으로서 extension은 확장입니다. 자, 확장의 의미는 이미 있는 데이터 타입 각각 내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변수를 만들어서 A라는 인스턴스에 점을 찍게 되면은 아래에 나오는 부분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호칭을 확장 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보시면은 인스턴스에 관련된 메소드, 즉 확장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tension은 기존에 있는 메소드에서 더 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있는 데이터 타입, 각각 내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있는 데이터 타입에 int나 string 또는 bool, 클래스 또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 클래스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들을 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을 즉 커스텀 방식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extension은 키워드 extension을 쓰시고 원하는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on의 기존 타입 int라는 타입이 있었을 때 지금은 int죠. int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타입에 int면 int, string면 string, 클래스 이름이면 클래스 이름대로 쓰시면 되고요. on이라는 전치사는 접촉면 위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천장에 파리가 앉아 있으면 fly on the ceiling이라고 표현하죠. 책상이라면 on the desk라고 하듯이 on은 전치사로서 어떤 접촉면 위에 있다. 뭐뭐에 대하여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about이 기본적으로 쓰이겠죠. 또는 of를 쓴다거나 또는 concerning. 그리고 이야기 내용이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정치적인 거나 어떤 경제적인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는 뭐뭐에 대해서 라는 전치사로서 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타입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이름, 익스텐션을 만들고 그 코드 블록 내부에 원하는 커스텀 할 수 있는 원하는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해보시면 데이터 타입 int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extension이라고 키워드를 먼저 쓰시고 자, on을 쓰시고 원하는 int 자, int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확장을 하겠다. 거기에 제가 int를 가지고 스트링으로 만드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구현한다고 하지만은 와 닿지 않는 표현일 것 같아서 실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돌려주는 값을 스트링으로 하고 제가 toString은 있기 때문에 제가 소문자로 toString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하고 자 this 하고 난 다음에 to strin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객체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가령 제가 정수를 int a는 자 10이라고 했을 때 이때 a가 this가 되는 겁니다. 자, instance a를 쓰고 점 찍고 그 다음 방금 작성한 toString이라 한다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toString이 지금 추가되어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은 extension int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서 추가적으로 저만의 확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프린트 해서 A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자, 오른쪽에 int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toString을 제가 프린트로 감싸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int고 12가 출력이 됐는데 그 데이터 타입을 제가 확인해 보시면 int 타입이 string 타입으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int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확장시키는, 쉽게 말해서 메서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다음에 제가 저만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AAA라고 쓰고, 여기에 print 하고 AAA라고 하면 뜨죠. 이 상태에서 쓰고 하면 toString이 뜹니다. 그런 다음에 AA 안쪽에 원하는 객체를 표시를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10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 12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은 똑같이 string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하고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print a runtime 타입이 int고, 두 번째는 extension의 고유 이름을 가지고 AA를 가지고 AA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인스턴스를 넣어주시면 되고, 거기 그 상태에서 내재되어 있는 커스텀 방식의 메서드인 toString 하고 런타임을 해보시면 string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인스턴스, 그 재료죠. 재료를 가지고 제가 만든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스트링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익스텐션의 고유 이름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면, 현재 int a가 12인 int 방식이고 정수인데, 이것을 제가 스트링으로 바꿨고, 이것을 다시 프린트하고 a의 런타임을 실행을 해 보시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즉, 중간에서 그 재료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int a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스트링이 돼서 제가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고, 여기에 제가 스트링을 int로 바꿔 보겠습니다. 반환 값 또는 되돌려주는 값으로서 데이터 타입을 int로 하고, 제가 to int로 바꾸겠다라는 표시로 함수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값을 다트에 내장되어 있는 int parse를 하겠습니다. parse라는 뜻은 구문 해석하다는 뜻인데, 값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ry parse 같으면 오류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try parse가 더 좋겠죠. 일단 parse를 쓰시고, 저기에 원하는 this를, 저 instance를 입력하는 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string name이라 하고, 여기에 12라는 스트링을 만들겠습니다. 자, 프린트하고 name에 runtime을 실행을 해 보시면 스트링입니다. 자, 프린트하고 to int라고 제가 이미 만들었죠. 그래서 name이라 하시고 to 하면 이미 제가 만든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해 주시면 12라는 이게 숫자 12로 바뀌었고요.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스트링이 int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bbb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름을 짓고 프린트하고 bbb에다가 그 다음에 to int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bbb 내부에 인스턴스 네임을 입력을 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면 int 12, 정수 1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트러블 중에서 제가 리스트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리스트의 내부에 있는 원소들을 합하는 것을 만드는 함수를 만든다면, 그 정수를 합하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int라는 리턴 타입으로 해서 sum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고요. 리턴해서 그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고요. sum 해서 0이라고
만들고 자, 리스트가 주어졌다면 폼을 해서 바 아이템하고 in 어떤 리스트가 주어지겠죠. 그 리스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this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sum에다가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계속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줄한 것은 그 num이라는 타입은 할당을 할 수 없다. int라는 변수에 할당할 수 없다 하니까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in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리스트 만들고 여기에 1, 2, 3 간단하게 하고요. 자, 프린트 하고 리스트 하고 점 찍고 좀 전에 만든 sum이라는 메서드가 발생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면은 1, 2, 3 합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다 뭐 추가적으로 원하는 글씨를 쓰셔도 되고요. 그 합은 중괄호로 다 감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를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 넘기시면은 자, 그 합은 6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리스트에서 확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가 CCC라는 이름으로 붙여준다. 자, 프린트 하고 CCC 하고 난 다음에 sum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sysnav에 원하는 인스턴스 리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시면 6이 출력이 됩니다. 자, 명확하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터러블 중에서 리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트 언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존재하죠. 확장 함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확장 함수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저만의 커스텀 방식에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안 써도 되지만 써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써준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또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 자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이 그리고 constructor 생성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named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age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선택적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널 값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int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일반 메서드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토크라고 만들고 여기다가 저는 person입니다 라고 할게요. 입니다.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제가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익스텐션 하시고 원에 제가 만든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무한대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죠. 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person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얘기죠. C원에서 같으면 구조체나 공용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person에 관련해서 제가 확장을 하겠습니다 이 뜻이고 여기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 void speak를 하겠습니다. speak를 하고 제가 프린트를 하는데 저는 확장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됐으니 여기에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오셔서 person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컨셉트를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amed 파라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옵션이죠. 선택이니까 안 써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name을 치게 되면 이름
named 파라미터라고 했으니 이름에 제가 락키 땡땡땡이라고 하고요. age도 마찬가지로 23 하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person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처음에 만약에 익스텐션이 없다 하면 주석 처리하고요. 자, person의 확장 함수가 나오겠죠. 점 찍으면 그럼 age 나오고 이름 나오고 나머지는 to 토큰은 person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죠. 그리고 이 4개는 object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고 그런데 제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자, 주석 해제를 하고 여기에 제가 점을 찍게 되게 되면 스피커까지 등장합니다. 이 스피커는 더 확장해서 제가 의무적으로 만든 거죠. 원래 있던 것도 실행이 되고 퍼슨 해서 스피커 관련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에 저는 퍼슨입니다. 저는 확장이 됩니다. 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확장의 의미는 이미 있는 데이터 타입에 각각 내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int, string, class 또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데이터 타입이요. 이것들을 개인의 입맛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copy with라는 메소드고요. 플러트에서 어떤 property 내용을 제가 변경하고 싶었을 때 사용하는 복사라는 뜻이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복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러트 내부에 있는 위젯들이 있는데 그 위젯 내부에 있는 단순한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가령 클래스 person이라 하고 string name, 자,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this name으로 단순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에 person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썼죠. 이 클래스 이름의 person에 생성자도 똑같은 이름을 써야 합니다. person이라고 썼는데 여기도 똑같은 person이지만 이 person은 생성자로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에 copy with라는 이름이 있고 return 타입이 per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게 named constructor를 만든 것이 아니고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썼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서 entry point main 함수 내에서 이 person에 대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죠. 선택이니까 이제 안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인스턴스를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person이 가지고 있는 string name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것에 제가 저장된 값이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 personal instance에 이제 per라고 제가 줄여서 표현을 했고요. 이 per를 인스턴스로 만드는데 이 person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 person이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property 중에 일부를 바꿔서 통째로 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부 함수일 뿐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어떤 인스턴스를 그대로 복사하면서 여기서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per죠. 어떤 인스턴스를 그대로 복사하면서 person을 일부 아규먼트 중에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여 그 첫 번째 per죠. 그 어떤 인스턴스를 그 어떤이라는 것은 person이죠. 통째로 복사를 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소드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위에 메인 함수 있고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person 그 다음에 이름 n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t age 그 다음에 constructor 만들고요. 자, 여기에 named parameter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ge 자, 여기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널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허용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 값을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person을 쓰는데 이 person은 copy with라고 제가 쓰고 메서드를 만든 겁니다. 여기 person은 여기 클래스의 이름과 컨스트럭터의 이름이 아닌 데이터 타입을 쓴 거고요. 그 데이터 타입을 반환할 때 제가 person이라는 타입으로 제가 반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person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도 named 파라미터 방식으로 받겠습니다. 저 위에 name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 때 name을 저 파라미터 name으로 받고, 그 다음에 int를 파라미터 age로 받고, 그 다음에 널 값도 허용을 해주고요. 널 값도 허용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copy with라는 메서드로 만들었고, 자 실습을 해보시면, 인스턴스를 만들면 자 person하고 constructor person으로 작성을 했고, 안에 name age도 있지만 여기 빨간불이 안 주는 것은 여기 named 옵셔널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기에 제가 name을 rocky 점점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age는 자 2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name도 있고, 그 다음에 age도 있고, 자 일단은 출력해 보시면 여기에 rocky 23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person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int string처럼 person이란 데이터 타입으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서 자 person 1에 person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위에 person이 가지고 있는 거 rocky 2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copy with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여기 copy with의 name, p name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면 자 p name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제가 jack이라고 표현할게요. 또 나이도 자 p age 해서 100이라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1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그대로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는 제가 1이라고 표현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모습을 출력을 해 보시면, 널이 나온 이유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외부에서 pname과 page를 받아서 여기다 담아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name에서 pname을 담고, 그 다음에 age에서 page를 담아서 보내면, 자 실행했을 경우에 옆에 rocky 23에서 jack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래스에서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든 거고요. 만든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또 다른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 전에 있던 person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 속성 아규먼트를 변경시켜서 복사를 통째로 받고 싶다 해서 만든 메서드가 copy with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cascade인데, cascade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죠. 자, 이런 방식을 cascade라고 합니다. cascade는 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모리상에 그 객체가 인스턴스로 올라갔었을 때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과 메서드를 한 줄로 사용함으로써 코드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person 만들었고, 이름과 나이 있고,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캐스케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메인 함수에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네임과 이름, 그 다음에 생성자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void talk 해서 print 그래서 this is talk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void speak라고 하고 print this is spea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 2개 하고 메서드 2개 있죠. 자, 이것을 캐스케이드라는 얘기는 자, person에 대해서 person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고 자, person 이 constructor를 통해서 그 전에는 가령 제가 하나를 표현한다 했을 때는 person 하고 자, 토크를 하든지 스피크를 하든지 이대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this is talk 나오죠. 다시 또 반복해서 person을 쓰고 자, speak를 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 두 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점을 두 번을 찍고요. 그 다음에 토크를 치고 또 엔터를 치시고 점을 두 번 찍고 스피크를 쳐서 끝부분에 세미컬론을 찍고 실행에 옮기시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가령 제가 여기서 void 다음에 say라고 표현하고 print I said ye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점점하고 say를 치시면 자, 이렇게 해서 this is talk, this is speak, I said yes 하고 연달아서 표현할 수 있죠. 또 그 상태에서 제가 점점하고 자, name 있었을 때 name에다가 제가 name은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써야 되니까 제임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점점하고 age는 이거는 int죠. int니까 제가 100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 name하고 age도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print 에서 person name 다음에 age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실행을 하시면 자, 처음에 this is talk 그 다음에 speak 그 다음에 I said yes 그 다음에 name과 age를 또 값을 변경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니까 제임스 그 다음에 10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캐스케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드 보시면 자, 이것을 제가 지우고 보기 편하게 자, 이 트러블 3개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는 11, 22, 33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도 자, 여기다가 1, 2, 3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는 1 하고 여기 키값을 1으로 하고 value를 1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는 2라고 표현하고 또는 3은 3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리스트하고 A 리스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여기도 3, 4, 5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여기 아무 곳에나 원하는 곳에
제가 점하고 점점점 해서 위에 리스트를 이렇게 써주시면 프린트 A 리스트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3, 4, 11, 22, 33, 5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스프레드가 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11, 22, 33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뿌릴 수 있는 방식을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끝부분에다 제가 set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점점점 하고 set을 뿌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3, 4, 11, 22, 33, 5 하고 집합에 있는 set도 마찬가지로 1, 2, 3이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set을 작성을 하고 A set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set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10, 20, 30이라고 작성하고 여기다가 점점점 하고 리스트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set이라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20, 30이라고 표현하고 리스트에 들어있는 11, 22, 33까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A set과 A 리스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A 리스트를 하고 둘 다 타입을 봅시다. 타입을 보면 A set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리스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입이 리스트고 이건 set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set이 되겠죠. 실행에 옮기시면 자, 위에는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는 set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set 사이에는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지만은 맵은 여기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을 보시면은 자, 일단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맵을 하나 만들고 맵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뭐 5 하고 5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점점점 하고 맵을 쓰시게 되면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프린트 맵 1을 출력을 해보면 자, 5, 5, 1, 1 그다음에 3, 3 하고 5, 1이 앞에 지금 놓여 있죠. 나머지 부분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맵을 리스트에 스프레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맵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죠. 이것을 엔트리로 접근을 해서 맵이라는 함수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트링 방식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엔트리라고 하고 엔트리 중에서 키값만 하고 대등하게 해서 키라고 해야겠죠. 키하고 똑같이 밸류 값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릇에다 담아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해서 여기다 p 리스트라고 표현하고 여기다 받겠습니다. 자, 이거 안 받는 것은 일단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리스트에다가 담으면 되겠죠. 타입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이나믹하고 이게 굳이 이렇게 t를 낼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다 대고 점하고 점점점 해서 p 리스트를 작성하고 프린트 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5, 5, 1, 1, 2, 2, 3, 3 이렇게 돼. 자, 이거는 제가 일단은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11, 22, 33 있는데 맵에서 가지고 있는 얘를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변수를 다이나믹 이렇게 좀 보기가 민망하니까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차라리 여기다가 제가 VA라고 표현하고 이 전체 값을 to list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서 여기다가는 field list 대신에 A라는 변수에 담았기 때문에 A라고 표현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 11, 22, 33 하고 1, 1, 2, 2, 3, 3 하고 리스트로 담을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방식은 리스트든 셋이든 맵이든 중간에 숙달되시면은 원하는 대로 고민하셔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익스텐션은 확장의 의미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메서드에서 나만의 커스텀 방식의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 형태는 익스텐션에 on하는 이름, 그리고 전치사 on, 그 다음에 기존의 타입을 적으셔서 기존 타입에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copy with는 person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똑같은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person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복사를 하되 거기에 있는 아규먼트를 바꿔서 복사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두 점으로서 코드 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전부 다 캐스케이드 할 수 있다입니다. 스프레드는 리스트 또는 셋 가능하고 셋의 리스트 바로 직접적으로 가능하고요. 맵은 리스트로 변경을 해서 스프레드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영상은 제어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순서를 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관점에서 클래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제어문과 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